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저희 찐국TV가요, 법률, 시사, 그리고 정치, 이걸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정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률적인 것도 사실 이제 상식적이고 알아두면, 정말로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어떻게 시리즈를 지금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관계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뭐 교과서랄지 그래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상당히 이제 재밌는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정치만 들으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도 좀 들으시고 또 법률적인 걸로 들으셔서 상식을 좀 키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고소, 고발, 이거 참 좀 헷갈리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소는 그냥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 사실 신고를 해가지고 범인을 이제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고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발은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범죄 사실이 있고 해서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 이걸 또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고소장 자체로 범죄가 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랄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랄지, 또 뭐 중복 제출했다랄지, 아니면 고소인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거부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한다 이거죠. 법률 구성 요건 맞게. 그리고 사실적인 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려는 목적은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정치인들이랄지 아니면 너무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너무나 힘들죠. 왜냐면 그걸 다 뒤치다꺼리기 힘들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죄도 안 되는 걸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특히 민주당이 그런 행위를 자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조사 않고 그냥 각하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고소 고발 말고 정말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소라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만 딱 읽어보더라도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네, 죄를 지었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률적 구성 요건을 거기에 딱 맞추어서 작성을 한 고소장이 제일 훌륭한 고소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신 직접 작성해서 고소장을 낸 경우랄지, 아니면 자기가 뭐 법을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뭐 작성해서 낸 경우랄지,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변호사가 작성했는데도 이게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맞아? 할 정도로 형편없는 고소장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제출하면 절대로 본인이 쉽게 말하면 승소할 수 없어요. 목적 헌발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불송치를 해버리고 죄가 안 되는 무혐의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고소장을 잘 작성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그거에 근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랄지 아니면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이제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고소를 하고 아니면 뭐 제3자의 도움을 얻어서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가 딱 보면 고소장 자체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소장은요, 수사기관이랄지 뭐 나중에 법원에서
잘 판단하고 조사도 잘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반찬 같은 밥 먹으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귀찮죠. 그걸 조사할 수도 없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소장이 그렇게 작성이 중요하다. 고소장 내용을 일단 잘 작성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증거를 하나하나를 그 범죄 혐의에 맞게 정리를 잘해서 편철을 해줘야 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보 못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사기 당했는데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디에 쓰겠다고 하고 가져간 돈을 다른 데 쓰면 사기거든요. 그걸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다른 데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좌 추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수사 요망 사항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 내 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있다. 그러면 경찰한테 CCTV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어느 뭐 가게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면 그 CCTV를 빨리 확보해달라. 그래서 고소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증거를 편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권력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무엇을 확보를 해달라고 수사 요망 사항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뭐 시간을 끌다 보면 못 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걸 다 뭐 경찰이 뭐 수사 능력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적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이의 신청해서 이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뒤집어야 합니다. 보완 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검찰이 직접 보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이의 신청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다음 3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고소장 작성할 때 보면 이제 요즘 워낙 변호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랄지 유튜브랄지 뭐 블로그랄지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나 사기성 홍보성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은 경찰관 출신이 수시로 대기하고 있다. 아니, 고소장 써갖고 조사받는데 경찰관 출신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법 전문가가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치 경찰관 출신이 뭐 경찰에 로비를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어느 그 프랜차이즈 D 법무법인이랄지 Y 법무법인 이런 데 보면 뭐 사건 하나에 3명에서 20명이 TF팀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소장이요. 그렇게 고소장 작성하는데 물론 작성하고 변호사가 입회도 하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관여를 하지만 3명에서 20명 TF를 구성할 적 고소장은 뭐 제가 볼 때는 내란죄랄지 지금 문제가 되는 아니면 뭐 현대랄지 아니면 뭐 대기업 사건 외에는 없어요. 이건 한 명이라도 좀 똑똑한 변호사 부탁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 경찰관 출신이 대기해서 뭐 하는 거고 경찰관 조사할 때 따라간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거 안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뭐 전관 출신 뭐 검사장 출신의 법원장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고소장 작성하는데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 말만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이 똑같아요. 미끼 던져가지고 막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뭐 아주 실력도 없고 초짜인 변호사한테 던져주고 일단 선임이 되면 결과는 남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성실하면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